김소월 시인의 접동새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접동새라고 하면 우리 민족 이게는 이 접동새가 야행성 새라고 해. 선생님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울음소리를 들은 적도 없기는 하거든. 그런데 야행성 새이고, 그러니까 좀 어둑어둑해졌을 때 이제 새벽녘쯤에 되게 구슬피 우는 새로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밤에 뭔가 사람이 원래 일반적으로 좀 그치? 약간 기분이 센치해지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슬피 우는 새의 소리를 듣는다면 뭔가 슬픔의 정서, 뭔가 쓸쓸하고 외로움의 정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것 같거든. 특히 지금이야 뭐 휴대폰하고 뭐 새소리를 들을 일이 없겠지만 이 밤에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도 굉장히 좀 적적해지고 뭔가 마음이 안 좋았을 거야. 그런데 이 접동새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들 뭐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는 이제 접동새 하면은 이어지는 설화 같은 것들을 또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김소월 시인이 사실 이런 토속적인 정서, 그리고 민족 고유의 한이라는 정서, 정 같은 정서, 이런 것들을 시에 굉장히 아름답게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듣는 시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접동새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담아냈어. 이 접동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이 설화를 기반으로 하거든. 음. 어떤 설화야? 접동새 설화? 혹시 학교에서 배웠어? 짧게 나왔어? 뭐라고 하셨어? 이 계모지 계모, 결국은 계모와 십남매. 이 십남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야. 그러니까 9명의 오라비와 한 명의 여동생이 있어. 여자 형제. 이 계모는 우리 설화에서는 맨날 사람들 구박하는 걸로 나오지. 음, 아이고 계모리 구박해. 근데 이 구박하고 이제 구박이라고 하면 그냥 말이 좋아서 구박인 거지. 학대야 학대. 학대해가지고 결국 이 여동생이 죽어. 여동생이 죽고 막 그러니까 이 아홉 오라비가 너무 슬퍼가지고 요거 잘 정리해놔 스토리. 나중에 또 꼭 생각날 수 있도록 정리 잘 해놔야 돼. 잘 써놔. 아홉 오라비가 너무 슬퍼해. 슬퍼하면서 이 여동생이 원래 시집을 가게 되면 혼수라는 걸 하는데, 혼수를 불에 태우다가 이 계모를 이 혼수에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막 계모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사정이 있는데 내용만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계모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불 속에 빠뜨려. 그래가지고 계모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까마귀로 나와. 또 이 여동생 우리 처녀라고 쓸게 그냥. 이 처녀는 접동새가 돼. 그래서 이 접동새는 언제밖에 올 수 없냐면, 까마귀는 보통 낮에 활동하니까 까마귀를 피해서 밤에 오라비들을 찾아와. 요게 이제 접동새 설화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거든. 모두 똑같은 설화는 아니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물어본 거야. 학교에서는 뭐라고 해주셨는지. 요렇게 해주셨니? 거의 비슷하게 해주셨을 것 같아. 이 김소월 시인은 선생님이 꼭 알아두라고 하는 시인이야.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현대시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너한테 요거 꼭 알아두고 요 시인은 외워둬야 돼 라는 사람 이름, 시인 이름이 10명도 채 안 돼. 너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시인들을 외우고 이 사람의 특징을 알아둬야 된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거든. 그건 좋은 방법의 공부가 아니야. 대신에 정말로 이 사람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은 훨씬 좋겠구나, 이런 사람은 이제 꼭 얘기를 해줘. 언제 시대에 활동하셨던 분인지 아니? 학교에서 안 해줬어? 안 해줬어? 설마. 거짓말. 네가 안 들었겠지. 진짜로 일제시대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연도까지는 외워둘 필요는 없어 실제로. 그래서 연도까지는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인가? 1900 뭐 한 그때쯤 돌아가셔. 1930년대 중반쯤에 조금 어렵게 사셨어. 그러니까 막 이제 뭐 부유하게 살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그 생활고도 좀 겪었었고, 그래서 어렵게 살았고, 그 와중에 이 민족의 슬픔들을 다 많이 겪었었던 일제시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민족적인 정서, 민족적인 무언가를 시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뭐 있니? 진달래꽃. 알지?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는 길. 아니, 산유화. 먼 후일. 뭐 초혼, 이런 시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시들이 대표적인 시고, 이거 자주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노래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뭐를 담아서 불렀다고? 우리 전통의 정서, 한, 슬픔, 뭐 고독,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담아서 노래하셨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려 시대에는 삼음보, 조선 시대는 사음보의 노래를 주로 불렀었는데, 이 삼음보 고려 시대의 노래를 불렀었던 거는 사실 조금 더 고려 시대 삼음보 노래들, 고려소교 배웠지? 배웠잖아. 서경별고 배우잖아. 거기 삼음보 향유 계층이 누구야? 서경별고 평민들이야. 평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민요처럼 불렀었던 노래거든. 막 양반들이 부르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정서들을 계속 담고 싶었던 거야, 시에. 우리 민족의 이런 혼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 삼음보조에 시를 많이 지으셨고, 이 삼음보는 7호조. 7호조라고 하면 7글자 5글자를 7호조라고 하거든. 선생님 음보가 3개인데 왜 글자가 7, 5조예요? 음보는 3개가 맞아. 근데 앞에 7글자는 3글자 4글자일 수도 있고 4글자 3글자일 수도 있어서 그래. 그냥 그 묶어서 7글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생각해볼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4글자, 3글자, 5글자로 이렇게 끊어 있잖아. 이렇게 음의 걸음걸이를 음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어렵지 않지? 다 외워야 돼.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잘 적어놨다가 이따가 보고 잘 외울 수 있도록 잘 적어놔. 많이 적어놔. 선생님이 적지 않는 것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말없이가 3글자, 고이보내가 4글자. 앞에서는 넷셋 다섯이었네. 셋넷 다섯으로 바뀌었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 7호조를 많이 쓰셨고, 그렇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되게 민족적이고, 그렇지? 우리 삶을 민요적으로 노래하고 있네. 그래서 민요적 시인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김소월 시인의 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 줄긋고 있는 부분.
알겠지? 아, 이거 시가 3원보에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자,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처음에 분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데 시할 때 처음에는 쭉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야. 분석은 2번, 3번, 4번, 5번 다시 읽어가면서 찾을 수 있는 거.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강이야 그냥 강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마을에 와서 울고 있대. 뭐라고 울어? 접동 하면서 울고 있대.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지? 설화 내용이지, 그치?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서러워서 시세움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하늘 품고 죽었겠네. 되게 시가 어렵지 않지.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라비와 동생들을 죽어서 못 잊어 차마 못 잊어서 야삼경 늦은 밤 아까 얘기했듯이 접동새가 오는 시간 남이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올망하며 슬피 온대. 좀 슬프지 않니? 이런 시 들으면 아무 감정이 없니? 그냥 집에 가고 싶니? 뭐 그렇지 뭐 그치? 어? 그치 슬프지? 좋아. 그래서 우리 접동 요거는 음성상징어지. 굳이 따지자면 의성어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접동새가 우는 소리야. 그래 청각적이고. 접동. 아우레비 접동. 아우레비. 지금 우리 설화 속에서 오레비가 몇 명이었어? 9명. 그러니까 첫 번째 아홉 오레비. 두 번째 아우와 오라비들. 접동 반복하고 있고, 이 반복하는 이유는 보통 운율을 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야. 접동 아우레비 접동 몇 음보? 3음보 붙조지?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했네. 이렇게 진두가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몇 음보? 3음보 조고. 이거는 전형적인 7, 5조의 형태지. 근데 막 우리 치밀하게 보지 말자고. 야, 저 한 글자 틀렸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추셨구나. 이거를 주안점으로 봐야겠지.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해가지고 접동마다 뭐 했어? 행바꿈을 했네. 또 짧은 행을 썼지. 그래서 이 접동 이렇게 되면 짧은 행을 쓰면 사람이 느리게 읽게 돼, 빠르게 읽게 돼? 맞아, 느리게 읽게 돼. 그래서 천천히 읽게 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뭔가 접동 아우레비 접동 좀 확대되는 느낌? 로 확대되고 또 청각적인 여운을 부여하고 있다.
다 맞는 선지야. 또 애상적, 그러니까 슬픈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다 맞는 선지야. 이 시행의 배치와 그 효과 문제 자주 나와.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가람은 강가. 여기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했네. 여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 해주셨어? 학교에서 평안도에 있는 거, 실제 있는 강이야. 그래서 구체적 지명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서 그랬겠구나 이런 느낌. 또 평안도라고 하면 이 향토적인 느낌도 나지. 향토적이라는 건 우리 시골, 그렇지? 평안도가 막 도시는 아니니까.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마을에 와서 웁니다. 그래서 이 진두강 마을이 접동새 설화의 배경이 되겠고, 와서 우는데 슬픔과 한의 정서. 울었다, 운다, 울고 있다, 뭐 이렇게 했어? 아니면은 요거 존댓말 썼어? 존댓말 썼네. 이걸 우리가 시에서 경어체라고 그래. 존댓말 쓰면.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설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냥 제시하고 있지. 뭐 설화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 다 괜찮을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누나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누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부르고 싶구나. 서리적인 표현이지. 설이라는 건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거거든. 진짜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영탄적 표현이고, 감탄이나 탄식 합쳐서 우리 영탄. 불서러워, 몹시 서러워.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네. 혹은 직접 표현 또는 직설적 표현이라고 하지. 또 불서럽다. 선생님이 해석해줬잖아. 몹시 서럽다. 왜? 여기 어느 지방이라고 그랬어? 평안도 지방이라고 그랬지. 평안도 사투리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방언이라고 하지. 방언을 통해 가지고 향토성, 시골스러움, 우리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느낌. 우리 고향 같은, 우리 땅에서 쓰는 그런 이야기 같은. 시세홈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자. 시세홈의
이 시세홈은 누가 한 거야? 그렇지. 의부덤이 시샘에 죽은 거야. 내가 부정적인 건 세모치거든. 몸이 죽었다. 왜 굳이 몸이 죽었다고 했을까?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고. 고문상해. 이제 시세움이 거기 나와 있고 사실상 이제 학대를 당한 건데 뭐 설화에서는 몸이 죽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몸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을 담고 싶은 이런 게 시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또 그치? 대단한 시어의 활용이지. 몸이 죽었다. 다시 말해서 누나의 영혼까지 죽은 건 아니야.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자. 우리 누나라고 되어 있네. 표현은 다 빨간색으로 해주고 있어, 선생님이. 요거 요렇게 빼가지고 좀 적어보자. 위에 보면 누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우리 누나라고 되어 있네. 누나면 얘네 누나잖아. 우리 누나라고 하면은 뭔 거 같아? 내 누나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뭔가. 이런 느낌이 들지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시어 하나하나를 그냥 쓰는 게 아니야. 100번 1000번 고민하고 이 시어 하나를 골라서 딱 해가지고 책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들이 시를 어떻게 쓰냐면 맨 처음에 시를 써. 그리고 막 탈고를 해.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잡지에 실어. 잡지에 이제 2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시집 같은 걸 낼 때는 그걸 모아서 또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시 하나가 엄청난 고민의 발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왜 하필 여기서는 또 우리 누나일까? 누나에서 뭘로 확대됐어? 우리 누나. 그러면 이거는 너네 누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 누나야. 독자를 시적 화자와 내 누나 같이 느껴지거든. 일체화시키고 있다. 맞는 선진이? 맞는 선진이. 또 개인에서 민족으로.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대상.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 공감대가 생기지. 우리의 일이구나 이게. 너의 일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누나의 한은 화자의 한이자 우리의 보편적인 한이기도 해. 이 한의 감정을 우리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야. 죽어서 접동세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뭐 됐대? 접동세가 되었지. 죽은 누나의 화신, 접동세로 나타났어. 또 한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랩 동생, 오라비와 동생이 되겠지 이거는.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요게 바로 접동세가 된 이유지. 한이 남아 있는 거야. 죽어서도 저승으로 갈 수가 없어. 아, 걔네들은 잘 사나? 그리움, 안타까움, 걱정. 이 누나가 죽어서도. 야삼경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거든. 밤에.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마가면, 왜 이산저산 올마간다고 그랬어? 이산저산 반복하고 있고 산산 왜 옮겨간다고 그랬어? 계모에 그 설화에 나와 있지. 이거는 피해 다니는 거라 그랬지. 시간도 밤에 오고. 그래서 죽어서도 계모를 두려워하는 누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슬피웁니다. 이 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요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도 요것도 한번 해보자. 요것도 써보자. 요거 옛날 우리나라.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라고 쓰면서 뭐를 제시하고 있어? 설화 형식. 옛날에 요렇게. 괜찮니? 요렇게까지 하면 나오는 문제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이 접동세 자체로는. 이렇게 해서 시를 하나하나 계속 배워가면서 실력 자체를 좀 키워야 돼. 필사할 때 그냥 하는